제가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모든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들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은 항암입니다. 이 BBB 셔틀 기술은 최근에 국내 기업이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맡고 있는 여운노래입니다. 최근 매크로 환경의 가장 큰 이슈는 저분자 화합물로 알려진 비만 치료제 올포글리프론의 임상 발표였었고요. 그리고 이 올포글리프론의 임상 발표와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의 개발에 대한 중단이 뉴스로 속속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리 두 개 기업이 사실은 양분하고 있던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가 50%를 넘는 위고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운자로 젯바운드라고 하는 약이 50%를 깨트림으로써 사실 릴라일릴리의 독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라일릴리가 개발한 약이 위고비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은 GLP, GIP라고 하는 두 개의 타겟을 가지고 있는 약이다 보니까 이 GLP, GIP에서 일라일릴리의 약물을 넘어서기 어려운 파이프라인들을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경쟁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텍들에게는 상당히 수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 기업들 중에서 D&D 파마텍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은 이런 젯바운드의 약물 효과를 넘어서는 약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젯바운드와 경쟁을 했을 때 좀 더 장점이 있는 약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노보노디스크는 기업 규모 측면에서 보자면은 일라일릴리와 대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비만 치료제란 어떤 메인스트림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빅파마와 완벽한 경쟁을 하기는 사실 좀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어쨌든 경구용 비만 치료제 또는 카그리세마라고 하는 아밀린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들을 다양하게 개발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1대1로 경쟁할 만한 파이프라인들보다는 조금 비껴가서 다양한 환자들을 표적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라일릴리가 아무래도 차기 파이프라인들도 상당히 잘 마련을 하고 있고 제가 D&D 파마텍이랑 같이 말씀드리는 게 펩트론이었는데 펩트론의 기술들이 결국은 다른 경쟁사들과 대비했을 때 좀 더 장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약물의 잠재력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일라일릴리가 아무래도 좀 더 강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 투자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바이오텍들은 사실은 엑시트 옵션이 M&A가 없습니다. 미국의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M&A가 많이 되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근데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기술 이전이 최종 사실은 엑시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라이센스 아웃은 결국 근데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지금 어떤 기술들을 찾고 있고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가를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비만 치료제가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모든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들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은 항암입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여전히 두드러지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비만 치료 섹터도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되지만은 항암제, 특히나 ADC라고 하는 차세대 항암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했을 때 이 뇌로 들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뇌로 들어가게 해주는 BBB 셔틀이라는 기술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 리가켄바이오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작년에 얀센으로 기술 이전을 했었고 최근에는 그 오노공업이라는 기술 계약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기술 이전을 갖고 있는 트랙 레코드가 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ADC 같은 경우에는 약물과 항체가 같이 전달이 될 때 약물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액에서 독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링커를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가켄바이오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태행성 내지라는 최근에 로슈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트론티네맙이라는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트론티네맙은 이전에 있었던 항체 치료제 간네테루맙이 BBB 셔틀이라는 기술이 탑재된 형태가 트론티네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네테루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임상을 실패했습니다. 뇌로 들어가지 않았다 보니까 뇌에 있는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데 실패했고 그런데 트론티네맙으로 형태를 바꿔서 임상을 진행을
했더니 지금 현재 매우 성공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 중에서 90%를 넘는 환자들이 이 약에 반응을 했다라고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뇌로 들어가는 기술, BBB 셔틀이라는 기술이 있으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항체 치료제들도 좀 더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BBB 셔틀 기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이 BBB 셔틀 기술은 최근에 국내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GSK로 이제 4조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던 이력도 있고, 이미 그 이전에 이 기술은 사노피라는 기업과 같이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기술입니다. 따라서 ABL 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봐야지만, 이제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주가가 5%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어찌 보면 손절을 해야 될 선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실 그때 이제 조금 버티는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공부하실 때 이 기업이 언제 라이센스 아웃이 될 건지, 또는 이제 데이터를 발표할 건지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펀더멘털적으로 확신이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단은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눈앞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은 바이오텍에 이제 순환적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털 있는 바이오텍으로 자금 유입이 되었을 때 요거에 대한 이제 남아있는 모멘텀들을 잘 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제 가치라는 게 단순히 모멘텀뿐만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공부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 내일의 차이.